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북 도민과 약속한 전북혁신도시 제3회 금융도시 육성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금융도시 육성 방향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용역을 수행한 YC컨설팅은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고자 금융기관 유치로 자생적 금융타운 구성,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 사업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집적화 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규모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한국공인노무사회시청에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의 창출과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고용장려금 홍보와 연계한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 사업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 경북지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합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공인노무사회로 접수하면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시 베어스 호텔에서 창립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강원도역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조합원 2,573명을 승인하고 신규 이사 선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공제조합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최근 신설한 대학 일자리 센터가 15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올해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와 세종시 보조금 등 매년 2억 원을 들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세종학술정보원 1층에서 문화스포츠관으로 이전해 시설 규모가 커집니다. 충남도가 도내발전 3사와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이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도와 발전 3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망 통합 운영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전북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민금융복지서비스 지원에 앞장섭니다. 전북도는 16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또한 센터는 전북 도내 서민금융 관련 센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주 1회 찾아가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경기도의 2018 VR AR 위크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VR AR 창조 오디션을 통해 35개 팀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선발됐습니다. 첫날인 15일에는 NRP 2기 17개 스타트업이 성과를 발표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소팩토리 등 아이디어 기획 부분 8개 팀 등 총 17개 팀이 성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16일, 17일 진행된 제4회 경기 VR AR 창조 오디션에서는 총 33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한편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VR AR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입주 공간 및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하는 특화 공간입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방문해 VR AR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관내 하천의 각종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방제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하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방제 작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고양시 하천에서 발생한 유류 등 7건의 수질오염 사고에서 전문 인력과 방제용품 공급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제주시가 노인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합니다. 노인 건강검진은 1, 2차 건강검진과 유질 환자 정밀검진 등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1차 검진은 치매를 포함해 13개 항목을 실시하고 2차 검진은 29개 항목에 대해 진행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가 질환 판정으로 나온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질환별로 정밀검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오염된 토양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보건사업에 나섭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토양 오염 우려 가능성이 높은 전남 지역 203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데요.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등 16개 지역입니다. 검사 결과 토양 정밀조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부천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단비기업이란 사회적 경제 방식의 기업 모델인데요. 주민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천형 소셜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단비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경력에 상관없이 1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악취와 하수관과 퇴적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오물 분쇄기 판매, 설치 행위가 성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판매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토록 인증받은 제품인데요. 이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18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청장과 긴급 면담을 가졌는데요. 여가부와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가부와 경찰청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합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신고 출동 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 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2단계 사업은 지난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신고 전화 통합 이후 시스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장 대응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출동 시간을 17분에서 11분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